네, 특징주로 텔콘 RF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이 그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비보존이라는 기업이에요. 관련해서 루미마이크로가 또 급등했었던 그런 전례도 있고요. 그래서 비보존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텔콘 RF 제약이 급등했다가 좀 눌리는데, 오늘 이제 상승한 이슈도 이 비보존 관련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텔콘 RF 제약이랑 이제 비보존이 엮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관계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비보존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비보존이 움직일 때 이제 계속해서 같이 좀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죠.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어떻죠? 루미마이크로는 비보존이 루미마이크로를 통해서 그 우회 상장, 백도어 리스팅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관련주 대표적으로 텔콘 RF 제약과 루미마이크로 두 종목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일단 그 비보존 관련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이 내용이죠. 비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의 그 엄지 건망류 절제술 환자 대상 2상, 2비상이죠. 유효성 확인.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그 엄지 건망류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 미국 임상 2비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 말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진통제가 이제 마약 성분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약 성분은 더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대신 이제 진통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단점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나가겠죠. 오필안제린은 이제 그 진통제 이름이고요. 이 엄지 건망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보통 무지 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이 무지 외반증이 뭐냐면은 발가락에 생긴 질환인데요. 엄지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 쪽으로 휘는 질환이에요. 엄지가 새끼 쪽으로 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발가락이 있잖아요. 검지 발가락. 그래서 그쪽으로 붙겠죠, 발가락이. 그러면 엄지가 검지 발가락 쪽으로 계속해서 붙으면 어때요? 아프겠죠? 마찰이 생기니까. 이 무지 외반증이라는 것은 선천성도 있고 후천성도 있습니다. 선천성은 뭐 말 그대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걸 타고난 거고, 후천성은 보통 이제 하이힐을 좀 신잖아요, 하이힐. 그러니까 발가락이 모이게 되는 신발은 대표적인 게 하이힐이잖아요. 특히 굽이 높을수록 더 몰립니다, 발가락이. 그렇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무지 외반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이힐이 사실 신으면 이쁘지만은 그 신었을 때 이제 몸의 변형이나 불편함,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무지 외반증을 뭐 하이힐병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엄지 건망류예요. 이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2비상에서 유효성이 확인됐다. 자, 그럼 2비상이 뭘까? 임상 이상이면 임상 이상이지. 임상 2비상. 임상 같은 경우 이상에서만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뭐 때로는 이제 A를 뛰어넘고 B로 가기도 합니다. 이상이 아니라 임상이죠.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그 다음에 이제 시판 단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교육 영상 중에 이제 그 임상 단계 이해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임상 이상은 A랑 B로 또 나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용량을 찾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용량을 주입했을 때가 적절한지, 그거를 그러니까 양을 늘리고 줄여가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50ml도 해보고 100ml도 해보고 150ml도 해보고 늘리고 줄이고. 근데 요 정도 투약이 적정하겠다. 그러니까 적정 용량을 찾는 단계가 임상 2상 A예요. 임상 2A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적절한 용량을 찾았어.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효능을 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임상 2 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건데 임상 B가 당연히 뭐 알파벳 순서로도 그렇지만 A보다는 나아간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그 엄지 건망류 절제술 환자 대상 미국 임상 2 비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한 임상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보존 같은 경우 텔콘 RF 제약이 대주주기 때문에 관련해서 엮여서 텔콘 RF 제약이 오늘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같은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비보존의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신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을 말합니다. 그 정도 정의만 아시면 충분해요. 핵심 파이프라인으로서 앞서 6건 정도의 임상이 있었는데 안전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높은 통증 강도에서도 우수한 진통 효능이 반복적으로 입증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죠. 관련해서 이제 루미마이크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비보존이 우회 상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제약바이오제 분위기가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제 분위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그저께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제가 엄청 꺾이는 분위기였어요. 그에 대한 우려감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약간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텔콘 RF 제약 비보존 이슈로 움직여서 설명드렸고요. 루미마이크로까지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